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정자 소독과 육묘 관리, 반농사에 대해서, 못자른 농사 반농사니까 반농사에 대해서 또 10분 동안 간략하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죠? 키다리병입니다. 나중에 병해충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게 키다리병이고, 육묘하는 시기부터 본답, 후기까지 나오는 병이 키다리병입니다. 이 키다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중에 후기가 되면 회색곰팡이가 비어서 출수 계약기 때 감염이 되는 이런 게 키다리병이고요. 이 키다리병 방제를 위해서 종자소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종자소독 하시기 전에 요즘 기상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측도 못하고요. 수발화가 생긴 종자들도 많고 태풍이 워낙 자주 왔다 갔다들 하기 때문에 내 종자 상태는 어떤가 라고 먼저 발화율 검사를 진행하시고, 발화율 검사를 하시고 종자 발화율이 85% 이상 되는 종자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가체중 종자입니다. 그리고 염수선, 이 정도 농도의 염수선을 실시하고 나서 건전 종자만을 사용하자. 이런 데, 보급종은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자가체중 종자들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자소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서 가장, 요즘 기본적으로 다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이제 많이 농가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친환경 재배하시는 분들은 온탕 소독이고, 그리고 일반 재배하시는 분은 약재 소독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해가지고 일반 재배하시는 분들은 온탕 소독하고 석회 유황 소독하고 약재 소독까지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친환경 재배 농가들은 온탕 소독하고 또 석회 유황 소독 50백 30도씨 24시간을 나중에 또 처리 한 번 더 하게 되면 키다리병 발생률이 훨씬 줄어든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약재 소독 똑같은데 물량 10대 1 그리고 기본적으로 60도씨 10분. 이게 기본이다라는 거. 이게 기본이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내 종자에 따라서 조금 시간을 높일 수도 있고, 내 발화기 상태, 종자 소독 상태 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온도를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시간을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친환경 재배 농가는 방금 같은 걸 하고요. 일반 재배 농가는 온탕 소독한 후에 약재 소독을 하시는 게, 아니면 약재 소독만을 진행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를 하시는 게 훨씬 효과는 높다. 그리고 2020년도 받으실 보급종들은 전부 미소독 종자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약재 소독이나 온탕 소독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약재 소독 방법은 음면으로 내려간 농업인설계 교육 교재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30도씨 48시간. 약재에 따라서 약재 양은 다 다르니까 참조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온도하고 시간이 맞아야지 이 키다리병 균을 죽일 수 있다. 억제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실험 결과를 봤을 때 20도씨에서는 염색약을 투입을 해서 20도씨 조건하고 24시간 침종한 후에 20도씨하고 30도씨 조건에서 소독을 했을 때 염색약이 과연 투입이 되느냐, 약재로 봤을 때 약재가 배하고 배유에 과연 이게 침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본 그림입니다. 30도씨로 소독을 했을 때는 파란 염색약이 보이는 반면에 20도씨에는 전혀 침투가 안 된 키다리병을 병균을 억제시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온도와 시간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일반 농가에서 이렇게 육묘 기간 중에 키다리병들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시죠? 길쭉하게 이렇게 나오는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냥 빨간 대야에 찬물을 넣고 30도씨 48시간을 맞춥니다. 48시간 맞췄어요. 근데 안 맞는 게 뭘까요? 온도 조건이 안 맞는 거죠. 5월달에 정자소독을 하게 되면 야외 온도 20도씨 안 넘어갑니다. 물 온도 17도씨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30도씨의 절반밖에 안 되는 기간 중에 이틀을 담갔기 때문에 온도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다 하셔야 되는 농가들은 되도록이면 발화기하고 정자소독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은 먼저 소독약 넣기 전에 침종을 이틀 정도 하시는 겁니다. 이 온도 조건에 침종을 하시고 나서
이틀 정도를 다시 약제 소독을 하시는 게 불린다는 거죠. 침투할 수 있는 조건을 더 만들어준다는 개념입니다. 소독 시 주의할 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물량, 양량 준수해야 되고, 종자망은 눕히는 게 아니라 세워서 해야 되고, 많이 묶어서 넣지 말고 식도 단위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지에 나온 건데요. 일본 자료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소독 방법과 다른 점이 뭐냐면, 2019년도 농업기술 10대 뉴스의 토픽 1으로 병해충 방제 쪽으로 해서 종자 소독 방법이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65도씨 10분. 그 전에 종자가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을 10% 미만으로 맞춰주고 65도씨 10분을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효과를 본다라는 내용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종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일괄 적용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이런 기술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 konnichiwa. 그 다음 육묘 관리입니다. 적정 파종량을 준수, 파종량이 중요하죠. 그리고 육묘 관리가 중요합니다. 멋진 것은 반농사, 무슨 농사? 반농사. 침종 시간은 기본적으로 100도씨 기준으로 해서 침종을 한다. 100도씨가 되면 싹을 틔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침종을 하신 후에 싹 틔우기는 30도씨에서 1.5mm 이 정도 나왔을 때 최하를 들어가시는 게 좋다. 이게 보기 편하시죠? 이 정도 싹이 텄을 때 이건 너무 많이 길어 나온 겁니다. 했을 때 그렇고요. 파종량을 봤을 때 저희가 추천드리는 양이 130에서 180g 정도입니다. 신동지는 이제 대립종이다 보니까 180g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요 양, 내 육묘 상자에 요 정도만 담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130에서 180g 담겨 있는 상태인데 농가들은 어쩐가요? 빈틈이 보이면 큰일 납니다. 빈틈이 보이면 여기다 넣고 빈틈 보이면 또 뿌리고 이렇습니다. 파종량이 많으면 문제가 된다. 130g은 요 정도, 종이컵 한 개하고 조금 더, 180g은 한 컵 반 정도, 요 정도. 이거를 계량을 하셔가지고 하나씩 넣지는 않으시겠지만 요 정도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 정도. 여백의 미 맞습니다. 파종량이 많으면 문제가 이렇습니다. 애초부터 어릴 때부터 경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단백질 함량이 증가하고 양분이 공급자의 분산기능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곰팡이 발생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내용 때문에 파종량을 반드시 준수를 해달라라는 내용이고요. 상자 쌓기인데 하고 나서 상자 쌓기를 하시는데 파종을 하고 나서 상자 쌓기를 하시는데 15톤 이하 정도로 해서만 온도를 잘 맞춰주시는 게 중요한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부직포 싸고 비닐 싸고 이거는 틀린 예죠. 비닐 싸고 부직포 싸고 이렇게 해서 봤을 때 30도씩 다 넘어갑니다.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싹이 텄을 때 이제 녹화하고 경화 과정을 거쳐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묘식 문제점입니다. 이게 이 밭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일년 농사가 어려운 거죠. 가장 많이 농가들이 보시는 병들이 잘록병, 못 썩은 병, 뭐 좋은 네온 피해, 그리고 뭐 발화 균일 불량, 뭐 이런 피해들이고요. 곰팡이병입니다. 곰팡이 보이신가요? 하얀색 곰팡이가 피었던, 그래서 군데군데 이렇게 주저앉는, 뽑아보면 뿌리째 다 뽑히는, 이게 못 썩은 병이고 잘록병입니다. 온도 조건이 주간 온도하고 야간 온도하고 차이가 심하다 보면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조건을 낮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요거는 뜬모고요. 뜬모라는 게 이 잎들이 급격하게 말리면서 죽는, 이제 못사운병하고 다른 것들은 곰팡이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뽑으면 뿌리채 그냥 나오는 거고요. 뭐 증상은 비슷합니다만 그때 판단하셔야 돼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조건을 주, 야간 온도 차이를 줄여주고 일정한 온도로 육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백화묘죠. 출하하고 나서 갑자기 강광으로 나왔을 때
광이 센 곳으로 갑자기 나왔을 때, 그리고 저온 15도씨 이하의 온도 저온으로 떨어졌을 때 이렇게 백화면 하얀색으로 변하는 현상이고요. 상자 쌓기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모판 깔았을 때 불균일 발화, 어느 쪽은 잘 발화가 됐는데 어떤 쪽은 잘 안 되고, 일정하게 출하가 안 된 상태에서 깔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 그리고 복토하고 나서 상토 물을 주었을 때 벽시가 다 뜨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증상들이 씨들이 전부 다 위로 뜬 이런 현상들, 그리고 울퉁불퉁한 바닥에 깔게 되면 물을 주었을 때도 문제고 온도도 문제고요. 그래서 당연히 불균일 발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런, 그리고 하우스 내 온도 관리 실패에 따른 전체 다, 그거는 다시 하셔야겠, 살아는 있네요. 그래서 하우스에서 육묘하실 때는 온도계가 필요해요. 나가실 건가요? 10분 되셨나요? 쉬었다 갑니다.